여성만이 슬픈 짐을 질 수는 없다. 1. 조선조 500년 동안의 여성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의 연속이었다. 한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는 빈부나 귀천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한은 더욱 깊었을 것이며 자기 성장과 인격의 완성을 찾는 여성이 있었다면 그녀들은 더 애절한 한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남녀의 관계가 평등할 수 없었고 상하의 관계가 주정관계로까지 번지고 있었으니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여파가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도 비슷한 잔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내 친척 되는 누나 한 분은 옛날에 귀한 가정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기를 낳지 못했다. 결혼 후 4년이 지났으나 태기조차 없었다. 옛날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누나는 귀한 가문의 손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시집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은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했으나 양가의 어른들은 그 일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내 모친은 지금도 그렇게 시집을 떠난 누나를 착한 성품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비록 딸은 낳았지만 아들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시집을 떠나는 일은 자주 있었다. 여성들은 마치 시가의 자손을 낳아주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내가 잘 아는 여성이 있었다. 남편은 경상도 대도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였다. 이 의사가 1년간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다. 미국에 가보니 여성들이 그렇게 우대를 받을 수가 없었다. 비로소 시부모들 밑에서 가정부처럼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 그 의사는 아내에게 속죄에 가까운 편지를 썼다. 귀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여왕과 같이 모실 테니까 지난 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아내는 눈물겨운 감정으로 그 편지를 읽었다. 평생에 그렇게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곱게 간직해 두었다. 1년 후에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한 달쯤은 눈에 띄게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그것을 본 시가족들이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마침내는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이 내렸다. 아내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온 집안의 질서가 잡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정이었다. 시어머니 밑에 내 시동생들이 자라고 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의사의 생각을 뒤엎기 시작했으니 남편이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겠는가. 결국은 옛날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지금도 그 남편은 시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내에 대한 애정의 표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 다른 사람의 가정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내 모친도 처음에는 시부모들을 위해 살고 중년에는 부친을 위해 살다가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 살고 있다. 한 번도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남성에게나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인내와 양보와 희생과 봉사를 위해 태어난 운명같이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따져보면 내 모친에게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스스로도 대답할 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어 버리고 만 셈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라든가 여자야 시집가면 그만이지 쓸모가 있나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면서도 딸을 낳았을 때는 반쪽을 낳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남성 위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3. 이러한 전통이 점점 수정되기 시작했다. 현대 여성일수록 남성과의 인격적 동등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요사이는 그 모습이 점점 노골적이며 강한 인상을 풍기게 되었다. 젊은 아내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한다면 달갑게 받으면서도 여자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반드시 항의를 해온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를 대변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는 있어야 한다는 잠재적인 요청에서 일 것이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모친이 부친을 대하듯이 내 아내는 나를 대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남자가 저런가 하는 표정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사랑하는 남편으로서는 용납될 수 있으나 여성 전체에 대한 과오는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내의 뜻인 것 같다. 4. 사실 불행은 더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다. 90의 능력을 가진 여성이 70의 능력을 가진 남성과 결혼을 하고 얼마간 세월이 흐르면 아내는 90의 능력이 60으로 떨어져 버린다. 남편 위주의 가정이 영위되어야 하며 가장인 남편이 모든 활동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내는 스스로를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능하며 장래성이 풍부한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팔자가 센 여자는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에 실패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살리기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비극과 인간적 한계 상황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여성다움이란 남성을 표준 삼았을 때의 평가이며 여성은 예나 지금을 물을 것 없이 인격적 자주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결론을 묵인하는 셈이다. 때로는 거기에서 여성다운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주동 선생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남녀의 동등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옛날과 같은 복종의식이나 섬긴다는 뜻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더니 상당히 많은 부인들이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역시 여자들은 남성들을 보좌하고
복종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사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늘이 준 순리일지도 모른다. 5.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이런 전통의 시비나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을 가릴 필요가 없이 인간은 어떻게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원점에서 묻자는 것이다. 그때 남성과 더불어 삶을 이끌어가며 새롭고 행복된 사회를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녀 간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에 있다. 사랑은 깊은 이해와 협조를 동반한다. 그 협조에서 사회적 조화를 얻어야 한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의 순화가 행복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협조가 사랑의 열매인 것이다. 사랑의 조건은 서로를 존경하며 위해주는데 그 뜻이 채워진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못 된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격을 높여간다는 뜻이다. 남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존경받을 줄 모른다.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는 법이다. 존경은 행동을 동반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태도로 발전한다.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줄 수 있을 때 찾아들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며 위해주는 사람이 언제나 값 있는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까다로운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다. 복종이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며 사랑하기 때문에 높여주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여성들의 한과 비극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